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 기술주를 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파월의 발언을 듣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하루 쉬고 하루 반등하고 이런 연속성 얻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슈여도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 짤막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장은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올라섰습니다. JP모간 측에서는 지금 고객의 80%가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 나갔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전기차 관련주가 유독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대형 기술주, 성장주의 강세, 이건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조금 긍정의 포인트로 잡힐 수 있고요. 또 미국 증시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수 좋았습니다. 이게 또 개장되는 중화권 증시에 긍정의 영향을 준다면 역시나 우리 장에도 좀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애플과 구글 등의 종목들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밤사이 있었던 여러 이슈 중에서 뭐니 해도 테슬라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본격 가동이 시작됐다.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 그리고 관련한 기대주들 전기차주 뉴욕장에서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군들의 반응이 있을지 한번 오늘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KEC, 센트럴 모텍 등등이 거론되는데요. KEC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진만쌤이 전력반도체 관련주로도 얘기를 해줬던 바가 있어서 이중 모멘텀 같이 안고 갈 수 있나 한번 관심주로 두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대 요소로 좀 두고 봐야겠죠. 자, 반면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뉴스들이 조금 더 살벌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로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네. 어제장 또 이슈가 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존립을 위협받을 경우에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아동병원과 같은 민간시설을 계속해서 포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CNN에서는 러시아의 우방국 중에 하나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도우러 참전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 국내에서 방위산업주의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방산주 2월에도 한번 3월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산주의 체크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위성 쪽 조금 주춤한 거 외에는 대다수 모멘텀을 방산주는 조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각국에서는 국방비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등등에서 GDP 대비 국방 예산의 수준을 늘리겠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가 2016년도 2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국방부 추정치로 봤을 때는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12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멘텀을 방산주는 안고 있는 상황이죠. 2월 달에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호조 없다. 그냥 대형주 다 사라. 사서
잊어라라는 의견을 내놨던 바가 있었죠. 그때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네 종목 다 메리트 있다. 각 모멘텀 시기마다 비중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가 조금 평화협정 얘기 나올 때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러시아 리스크가 불거지면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넘겨보실게요. 어제장에서 이들 대형사들 모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저 리포트가 나온 이후부터 놓고 봤을 때도 시장 대비는 상당수 선전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20% 정도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5% 정도 상승했죠.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라서 조금 출렁임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레벨을 조금씩 올려오고 있는 게 방위산업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넘겨보시면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 업체들 레이시온,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요. 이들 역시나 전쟁 이슈에 따라서 출렁임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만약에 평화협정이 이뤄지게 되고 잘 고민들이 러시아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슬픈 호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시장 해지용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 투자증권처럼 사서 묻고 있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음 섹터 얘기도 어찌 보면 전쟁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섹터죠. 맞습니다. 어제 또 시간외 거래에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러시아의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아조브스탈 파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집중적으로 포격한 지 3주째인데요. 사실 여기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러시아와 크림반도,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다리 하나 정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마리우폴이 함락이 된다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육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전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9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선을 뚫었고 시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이었던 어제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아조브스탈에 폭격 피해가 있었고 사실상 공장 대부분이 파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EU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의 철강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료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졌고 또 제3국의 수입 커터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아시아 쪽의 유럽향 철강 수출에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강사들은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조선과 건설 그리고 완성차까지 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철강제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글로벌 열연 가격의 반등세를 보면요. 미국과 유럽의 경우 40% 올랐고 한국은 15%가 올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봉쇄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방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133만 원인데요. 네. 지난해 전고점을 경신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철강제 가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스코도 4월에는 열연과 냉연 가격을 각각 톤당 10만 원씩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현대제철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대형주들 포스코도 그렇고 세아철강도 그렇고 세아베스틸도 그렇고 어제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은 좀 시간의 거래에서 1, 2% 정도 상승한 데 반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국철강부터 9% 넘게 올랐고요. 쭉쭉쭉 보시는 것처럼 시간 후에서 추가로 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리포트를 체크해 봤는데요. 올해도 철강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 수요가 2%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단기적으로는 전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영향에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라서 원가가 상승하고 또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목을 제시를 했어요. 대형주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역시나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7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듯 철강 가격과 철강주의 주가는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럴 때 철강주를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했던 중소형주를 볼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것이 고민이다. 맞아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증권사들은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커버를 하고 내용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탄력도 보시면 중소형 철강사들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또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나눠서 각각의 전략을 네.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러시아에서 세베르스탈이라고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 금융 제재로 부도 위험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모든 뉴스에서 전해지는 그 맥락은 결국 공급 부조, 네. 그로 인해서 국내 아시아권에서 수출을 늘리게 되지 않겠느냐, 가격을 올릴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국내 철강사들 좀 더 잘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나 안 가나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뽑기도 너무 어려운 게 요즘에 고민되는 섹터가 많아서인데요. 맞습니다. 어제 입장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종목 내에서 가나 안 가나를 뽑아봤습니다.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긴축 행보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보험 청구가 감소했다라는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서 손해보험주 어제 주가 강세가 상당수 좋았습니다. 테마 상승에도 자리를 했고요. 하나손해보험 7% 이상 올라갔지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4에서 5% 나란히 상승을 기록합니다. DB손보도 6% 이상 올랐고요. 역시나 롯데손보까지 같이 올랐어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오르는 건 이게 시세가 연속성을 띌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엔터주도 어제 강했습니다. 증권가에서 JYP엔터에 대한 긍정의 보고서가 나온 영향도 있었죠. JYP엔터 외국인 매수 엄청 받아가면서 8% 이상 상승을 기록했는데 떼창할 날이 다가온다라며 부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SM, YG엔터도 외국인 매수 함께 받았었죠. YG엔터도 5% 이상 올랐고요. 펜엔터, 디어유, YG플러스, SM까지 모두 줄줄이 상승세를 확인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다. 아티스트 라인업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찍히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성장주 강했죠. 요즘 엔터도 성장주 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생겼어요. 박기판 씨. 하도 기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기판주가 꽤나 강합니다. 이 PCB 기판 업체들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심택도 5% 올랐고요. FCBGA에 선제적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대덕전자가 어제도 5% 상승세,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4% 이상 올라가면서 기판주들의 강세 계속됩니다. 다만 저희 시간대에는 이 진만쌤이 삼성전기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줬었죠. LG 이노텍 많이 오르긴 했으나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못 올랐던 것도 있고 MLCC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던 바도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3% 정도 올라갔었는데 전략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수정 앵커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실 이 두 이슈가 어제 저희가 이슈로 크게 다룰까 했던 고민했던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이걸 또 주장했기 때문에 손보 쪽 한번 오늘 전략을 잘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희 대표께 네. 손보도 한번 전략 챙겨보자고 질문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을 안고 좀 서둘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네, 뉴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앞서 모든 질문들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오늘장에서 사실 연속성을 띨지는 모르겠어요. 네. 밤사이 뉴욕장이 좀 성격이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게 짧게 볼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쵸. K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악화되는 느낌도 요즘은 들고 있고요. 방산주 어찌 보시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뭐 단기, 장기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짜야 될지요? 전 장기로 본다면 방산주들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방산주 테마가 방산만 있는 기업이 또 있고 네. 또 일부 기업은 우주항공 테마랑 같이 묶여서 가는 기업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오늘로 만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상력이 높은, 좀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그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라는 것이죠. 뭐 헝가리, 뭐 스위스,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주변 국가들이 그 무기 수입을 늘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독일은 이미 예산을 엄청 증가를 시키면서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무기 수출 2위 국가인데 뭐 무기라고 해서 경제 제재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뭐 나머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밀리는 것이 약간 재래식 무기가 많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무기라는 게 한 번 판매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유지 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또 이것을 한번 이 무기 체계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소 10년, 20년은 이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이미 중동 관련해서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흥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 대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우리나라 기업들 이미 좀 일부 기업들은 계약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RG 넥스원, 특히 LRG 넥스원은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오늘 당장 뭐 급등한다는 표현은 못 하겠지만, 저는 점진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산업주 고를 때 사실 뭐 포인트마다 좀 특화된 업체들이 다르잖아요. 우주, 뭐 항공기 제작, 기체 부품 이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겠지만, 또 자주포로 맞추냐 아니면 뭐 레드백 장갑 차로 보냐, 뭐 여기서 해도 또 다 다를 겁니다. LIG 넥스원을 탑픽으로 딱 쭉 찝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미사일 체계 자체가 좀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사드 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드 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장거리형 미사일 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식은 일단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LRG 넥스원 충분히 반사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방위산업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가볼게요. 철강 쪽 들여다봐야겠죠. 시간 외에서 중소형 철강주들의 강세가 좀
뜨거웠어요, 어제장.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뭐 주요 철강 공장들 포격됐다, 뭐 스탑한다, 부도된다, 여러 이슈 나오다 보니까 국내 철강사들이 그에 따라 뭐 수혜 받고 수출 늘고 가격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들 증권사는 대형주 고르래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형주로 이익 낸 분들 없으실 거예요. 뭔가 스틸 붙어 있는 업체들 네. 사서 이익을 내셨겠죠.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교통 네. 정리를. 뭐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이슈죠. 맞아요. 뭐 항구 도시 그 마리우폴이 지금 포위되고 폭격을 맞았다. 그래서 세계 거의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아조브스탈이 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사람이 아마 고로로 생산을 하는 기업일 거예요. 근데 만약 고로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복귀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철강 생산이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이 기업들을 먼저 복구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 부분부터 복구를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짧게 봐도 최소한 6개월, 길게 보면 1년 이상은 가동이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유럽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거나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이런 쪽에 수출이 많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유럽 관련해서의 매출 비중이 한 5%인가요? 10% 정도도 안 될걸요? 이게 그럼 새로운 고객선을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대 철강사가 생산을 못 한다라면 지금 어찌되었든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국이거든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단은 그 코로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럽은 조금 스탑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이 재건을 하려면 계속해서 건축 부양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쪽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제 활발하게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쪽이라든지 또 뭐 조선 쪽은 배는 계속해서 도크가 꽉 차 있는 부분들이고 자동차 부분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도 지금 어쨌든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 뿐이지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철강의 수요는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높게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환경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철강 생산을 좀 늘리겠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바로 늘릴 수 있을지, 늘린다고 해도 자국 수요를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우리나라가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면 일단 대형 철강사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포스코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배철강도 좀 기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중소형 중에서.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강주들이 미국이 이제 쿼터 약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뭐 대형 철강사도 좋지만 중소형 철강사도 조금은 더 가격적인 탄력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수요와 공급인데 그쵸. 결국 공급은 옥죄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철강의 전방 산업이 나름 다 괜찮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세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종목군들 좀 더 저희 잘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거고요. 대표님 저희 가나 안 가나라고 네. 새롭게 코너를 신설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생겼더라고요. 조금 브리핑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 네. 요 중에서 어떤 거를 다 커버를 해주실까 뭐 하나 집중적으로 봐주셔도 되고 세 가지 다의 코멘트를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나온 세 가지 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손보사들은 뭐 보험 청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손보험 과잉 의료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손해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 대출 규제 완화의 기대감,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이제 진짜 뭐 그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확진자도 많이 물론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5월 달이 성수기예요. 콘서트. 연말보다 5월 달이 더 많이 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 정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PCB 기판은 저는 계속해서 올 최소 여름까지는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엔터나 PCB에서 좀 제일 좋게 보시는 거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좀 덜 오른 기업을 보신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는 LG 이노텍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 보험주들은 현대해상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좀 많이 못 갔다라는 것에서 포인트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출연자만 벌써 두 분이시네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스픽 가겠습니다. 창의 스픽은 오늘 에너지 수급 불안, 원전은 단기대안, 중장기는 신재생. 결국에는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원전 뭐 거쳐서 신재생 간다라는 건데 신재생 지금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서 약간 발목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유가가 다시 또 100불을 좀 돌파를 했고 조금 이제 그렇다고 급등세 130불을 당장 간다는 건 아니지만 고유가 시대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수율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원전은요 지금 당장 못 만들어요. 진짜 빨라야지 지금 건설을 시작해도 5년 뒤나 6년 뒤에 가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원전을 우리나라만 분다고 하더라도 뭐 10개, 20개를 한 번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게 한두 개일걸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라고 해서 원전을 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제로 원전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앞으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석탄 화력 이것보다는 오히려 신재생 쪽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원전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실제 수혜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최근에 풍력 관련해 가지고 480기가와트급까지 2030년도까지 늘리겠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태양광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같이 이제 조합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덜 올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시면 뭐 OCI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들이 먼저 추세 전환을 성공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후행적으로 지켜보시죠. 그래서 저는 먼저 OCI, CS 윈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리오프닝주 얘기 많이 해주셔서 리오프닝 뉴라고 저희가 별명도 지어드렸었는데 앞으로 또 신재생에 대한 코멘트 계속 해주신다면 또 신재생에서도 우리 유창희 대표님 떠올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섹터 전략 나눠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